네, 안녕하십니까. 핵공사의 빌리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지금 주택 규제 때문에 많이 투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호텔을 낙찰받아서 수익 모델로 만드는 방법 오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명동에 있는 물건이고요. 지금 감정가가 한 4억 5천만 원 되는 물건이 반의 반으로 떨어져서 1억 4,600만 원까지 떨어져 있네요. 네, 위치를 보시면은 4호선의 명동역 5번, 6번 출구의 바로 인근에 있는 그런 밀리홀의 호텔입니다. 지금 명동이 공실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국 평균 공실률이 2021년 1분기에 한 13% 정도로 말했는데 명동은 지금 그 3배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명동의 현재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관광 산업들, 그다음에 그거에 연계된 그 숙박업들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동도 대표적인 관광의 메카였는데 한국 오면 다 명동 찾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무너진 여파가 굉장히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겠죠. 거의 가보면 거의 비어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 만큼 무너진 상태인데, 저는 이제 부동산 전망도 하고 진단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경제 흐름들을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의 위상들이 지금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거, BTS를 비롯한 이런 K-팝들, 그렇죠? 그다음에 K-드라마, 이런 것들이 상상 외로 지금 세계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반도체업, 그다음에 ICT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국가적인 그런 국격, 그다음에 선호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불가피한 코로나19만 진정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한국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건 개인적인 추측이 아니고 이건 통계입니다. 통계.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한국 관광의 중심지인 이 명동도 살아나겠죠. 당연히 이제 외국 관광객이 오려면 숙박업소가 필요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호텔업도 부흥을 할 수 있겠죠. 제가 바라볼 때에는 향후 2, 3년 안에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제2의 관광의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미래 가치가 상당히 많이 기대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물건인데, 이게 호텔이 전체 다 매각이 되는 게 아니라 한 호실만 이렇게 매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호텔 같은 경우들은 관광진흥업 및 기타 부수적인 법령에 의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말이 호텔이지, 이게 호텔 이름이 르와지르 호텔일 겁니다. 아마 세계적인 사모펀드 론스타 있죠. 론스타가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르와지르라는 그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를 활용하고 있는 그 호텔이에요. 이거는 분양형 호텔이기 때문에 호텔의 그 객실들을 쪼개가지고 분양하는 그런 형태의 호텔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광진흥업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게 대표적인 게 모텔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거는 호텔이 아니라 모텔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거든요. 그리고 이게 집합 건물로서 각 호실별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분양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 아시죠?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이런 거 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을 받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그거에 규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쪼개서 분양하는 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신 걸 바탕으로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봐야 될 텐데, 앞으로 가치가 좋아질 거니까 이 물건도 원래 감정가대로 가치를 회복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추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안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흐름들, 그런 관광업의 제2의 부흥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고 치면 그건 거의 확정적인 사실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로 한참 지금 힘들 때가 바닥이고, 특히 이런 숙박업 같은 경우들은 지금 이제 입지 정말 좋고 차별화된 것들, 리스크가 적은 것들을 잡아두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렇게 현실화됐을 때에 철값 받고 팔 수 있겠죠. 나중에 지금 싸게 받아가지고 잘 견뎌서 분양가대로 팔자. 별도의 위탁 운영사가 한 개가 아니라 또 복수로 존재할 수 있는지 그게 또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호텔업 같은 경우에는 호텔에 롯데 호텔이 있다 그러면 롯데 호텔에 운영사가 2개 있어가지고 이런 건 잘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강도가 좀 작은 모텔에 관련된 법의 규정을 받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그 규정을 받다 보니까 조금은 제한이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수의 운영자, 여기가 한 명이 운영하고 또 다른 사람이 운영할 수 있겠는가? 많게는 서너 명이 또 나눠서 운영할 수 있겠는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법령의 규정들이 없고, 그리고 판례가 축정된 것도 없고, 관청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지만, 대법원 판례의 경향들은 그래요. 이것들을 비워두는 것보다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인적인 물적인 시설들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식으로 용도를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있다는 거죠. 정확한 근거 규정은 없지만
실제로 이제 한번 그 관할 관청과 상의를 좀 해보고 우리가 이걸 그 한 619명 그 수분양자 중에서 한 3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우리는 별도로 따로 게스트하우스 허가를 내고 게스트하우스 운영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허가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아까 또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집합 건물이기도 하니까 전세를 놓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거로만 따진다고 한다면 오피스텔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공중위생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그런 제한들 때문에 내가 이걸 한 개를 낙찰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나는 기존에 있는 운영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내가 뭐 인도미니언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명도를 받았다고 치자고요. 예, 그렇게 되면 나도 별도의 소유권을 갖고 있고 근데 이거 방치해둘 수는 없고 이런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런 식으로 전세를 놓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봐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거를 분양을 받은 거니까 혹시나 이 수익을 충족을 약속한 거를 못 지켰으니까 분양 대금을 반환하는 청구를 또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분양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수분양자이지 않습니까? 애초에. 근데 수분양자의 권리를 우리가 낙찰받은 거잖아요. 과거에 이 계약자의 지위 하에서 계약자의 지위였을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였을까요? 그거였겠죠. 연 7% 이상을 10년 동안 보장하겠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겠죠. 혹은 애초부터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7% 그런 것들 보존해 주는 게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속여가지고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기지 않습니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기해서 분양계약을 취소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비록 1억 4,600에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분양대금 4억 5천을 돌려달라라고 청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판결을 받습니다. 얘네들이 재산이 없으면 예, 그 돈을 찾아올 수가 없겠죠. 보통은 이제 이렇게 그 시행사나 분양사들이 혹은 이제 위탁 경영사들이 그 재력이 굉장히 열악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기는 좀 어렵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수익 모델로 만들려면은 혹시나 리스크가 있을 때 탈출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최악의 경우에 위탁 경영사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가지고 이게 방치가 되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에 어차피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니까 그럼 오피스텔처럼 최악의 경우에 내가 들어가 사는 거죠. 보통 이제 이 정도의 원룸 이게 보면 전용 면적이 거의 8평이에요. 8평. 예, 그러면 공용 면적까지 치면 거의 12평, 13평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 정도의 원룸을 얻으려면 얼마나 될까요? 명동에서 2억 3억 정도 되겠죠. 예, 그거를 쓰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기회비용을 충당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사가 보장했던 수익률 7%를 보장해달라고 해서 보장 안 해주면 그거 달라고 소송할 수도 있겠죠. 거기서 물론 아까 이제 그 판결을 받아도 재력이 없으면 휴지가 될 수 있겠지만 판결문이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제 추심할 수 있는 기술들 매출액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추후에 또 나중에 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도 있죠. 이건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 규제 제한도 없지 않습니까? 예, 저희 이제 아너스 클럽에 추천됐던 물건인데 그렇게들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형편없는 것 같은 물건이지만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또 보고 공부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오늘 정 변호사님께서 틈새로 호텔을 낙찰을 받으셔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법을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세부적인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셔서 진행하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정춘진 변호사였습니다. 네, 빌리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